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올해도 새롭게 바뀌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입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기도 하고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을 탑승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새롭게 시행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차량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재산 피해도 발생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여러 지켜야 할 교통 법규가 있지만 음주운전을 살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 음주운전의 재발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무려 4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국가에서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다시 받지 못하는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그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설치한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차량의 시동은 소유주가 걸어야 하고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고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려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방지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해체 및 훼손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25년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제부터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관련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후 추가 음주 등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추가로 술을 마셔서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사용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관련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고 25년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운전자 대부분이 시행 소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시행되는 소식이지만 모른 채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행 중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사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잘 살피며 운전해야 하고 주차를 할 때도 미리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총 11,398건의 차량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매년 차량화재 사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발생한 재산 피해액도 상당히 큽니다. 무려 1245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1년 3665건, 22년 3831건, 23년 3902건의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치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시행된 제도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다 보니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실 수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데 해당이 되는 줄 알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다음 내용 잘 체크해 보시고
본인이나 가족들의 해당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5인승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5인승 차량에 의무화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기 의무 설치입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시행했지만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5인승 이상 차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5인승 이상 차량 운전자이지만 해당 제도 시행 소식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5인승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운전자만 해당되는 건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5인승 이상 차량을 운행하고 있더라도 2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24년 12월 1일 이후에 제작, 수입, 판매된 자동차이거나 12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24년 12월 1일 이전에 구매하거나 등록된 차량의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화기를 비치할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본체 용기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겸용이 아닌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 형태의 소화기의 경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니 구입 및 비치할 때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럼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한 다음에 어디에 비치해야 하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위치를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이나 트렁크 등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적용되었는데요. 그동안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에만 적용하던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하나가 차량 화재이며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에 설치 의무를 5인승 이상 차량까지 확대했다고 하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차량 운행하는 분들은 앞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운행 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